돈을 버는 사주는 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사주는 따로 있다라는 말의 차이를 알겠는가요? 아무리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를 유지하면서 부자로 남아야 우리는 부자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사주 보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로 대박나는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큰돈 번 의뢰인들을 많이 봅니다. 단순히 몇십억이 아니라 단기간에 수백억 원을 번 사람들입니다. 주로 주식이나 코인으로 번 것입니다. 수억 원짜리 시계를 차고 슈퍼카도 몇 대나 타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법률 문제가 있어 제가 운영하는 로펌에 방문하면은 제가 조심스럽게 생년월일시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그 변화가 거의 예측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통찰력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겠다는 강한 의지도 필요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의 적성을 가진 사주는 일단 편재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재성은 편재와 정재로 나뉩니다. 정재는 고정적인 수입이나 월급을 말한다면 편재는 비고정적인 수입이나 투자 수입을 의미합니다. 일단 편재성은 주식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만세력 어플을 켜고 자신의 사주팔자에 편재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편재가 한 개 이상 있다면 일단 편재적 성향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세력 어플을 켠 김에 만세력을 통한 사주팔자를 읽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주는 목, 화, 토, 금, 수 등의 오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오행으로 사주를 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세력에는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죠. 목은 녹색, 화는 빨간색, 토는 노란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십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십성은 일주의 위에 있는 일간을 나 자신으로 보고 나 자신과 다른 글자들 간의 관계와 작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비견겁재, 식신상관, 정재,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등 10개로 나뉩니다. 각자 의미하는 작용과 육친 관계가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황별로 필요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들 십성은 목화토금수의 오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생하고 극하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비경업재는 식신상관을 생하고 식신상관은 정제편재를 생합니다. 정제편재는 정관편관을 생하고 정관편관은 정인편인을 생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비겁은 식상을 생하고 식상은 재성을 생하고 재성은 관성을 생하고 관성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비겁을 생하는 관계입니다. 극하는 관계는 그림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자해성을 갖는 사람은 주식과 코인과 같은 것에 알맞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재와 주식, 코인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모험적인 것을 선호해야 하기 때문이죠. 편재는 식신상관으로부터 생을 받으면 좋습니다. 식신은 시작하는 힘이고 부지런함이고 일의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친 편재는 더욱 힘을 받아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편재와 같은 재성을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는 자신이 신강해야 합니다. 내가 강해야 재물을 손에 꽉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기가 좋아야 식복도 있는 법이지요. 신강하다는 말은 나를 뜻하는 일간을 도와주는 비견, 겁재, 인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약하면 혼자서 투자하기보다는 주변과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재가 없으면 투자를 하면 안 될까요? 편재가 없더라도 큰 돈을 노리는 글자가 있는데 겁재가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겁재가 흉신이라 내 돈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내가 겁재를 제압해서 내 편으로 삼아 부리면 됩니다. 그러면 큰 돈을 일시에 벌 수 있습니다. 편재가 있더라도 12운성상 병지, 사지, 묘지에 있다면 아무래도 크게 써먹기가 힘듭니다. 12운성은 그 글자의 힘의 크기를 의미하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부리려는 재성이 묘지와 같이 힘이 없는 곳에 위치하면 곤란하겠죠. 12운성에 대해서도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사주를 보신 분 중에 식신이 없이 편재만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식신은 과정을 의미하므로 과정 없이 재물이라는 결과를 원하는 성향이 큽니다. 따라서 조급한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식신이 재를 생하는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성격 탓에 사팔사팔 하게 되고 주식과 코인 투자를 할수록 돈을 잃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의뢰인분은 코로나 기간에 주식을 시작해서 최초에 조금 재미를 보다가 나중에 큰 돈을 잃어 가진 자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돈을 버는 사주는 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사주는 따로 있다라는 말의 차이를 알겠는가요? 아무리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를 유지하면서 부자로 남아야 우리는 부자라고 부릅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을 번 사람은
그 돈을 정제화시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갑자기 큰 돈을 벌었지만 지금부터 월급쟁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아껴 쓸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씀씀이를 줄이고 모임을 줄여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큰 돈을 번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지역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서 조용히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뢰인 중에 코인으로 단기간 내에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법률 문제가 있어 구속까지 되었고 우리 로펌에서 변론을 잘 해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구속된 이유가 어려서부터 이어온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방된다면 가족들을 데리고 살던 지역을 떠나시고 기존의 인간관계도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운에서 잠시 들어온 편재 운으로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자로 남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뢰인은 3년 후에 로펌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잠시 동안 돈을 여기저기로 모두 잃었습니다. 사기당했다면서 고소를 의뢰하러 왔습니다. 그분은 제 조언을 따르지 않고 기존 인간관계 속에서 살다가 사기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편제로 돈을 번 사람은 관성을 사주 안에 갖추고 있거나 운에서 관성을 맞이하면 좋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를 하기 때문에 큰 부를 유지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재생관이 되면 부자로 남기에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주식과 코인으로 큰 돈 버는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번 돈을 유지하는 자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투자로 큰 돈 버는 일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